혹시 하루아침에 얼굴을 뒤덮은 검버섯과 기미가 마치 눈 녹듯이 옅어지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게다가 동네 마트에서 단돈 3,000원에 산 이것 하나로 수십만 원짜리 명품 화장품, 부럽지 않은 탱탱한 피부를 되찾을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고개를 저으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30년 동안 어르신들의 피부를 연구한 끝에 나온 정말 숨기고 싶었던 비밀입니다. 얼마 전 72살 되신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얼굴 전체에 검버섯이 퍼져 있고 양볼에는 기미가 마치 지도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눈가와 입가의 잔주름은 또 어떻습니까? 웃으실 때마다 주름이 깊게 패여서 본인 스스로 거울 보기가 싫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 2달 뒤에 다시 오셨을 때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검버섯이 눈에 띄게 옅어졌고 기미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피부에 윤기가 돌고 촉촉해 보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시술을 받으셨느냐고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바세린에 이것저것 섞어서 발랐을 뿐이에요. 저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피부 변화는 분명히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바세린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3,000원짜리 바세린이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보다 효과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천연 재료와 섞어야 검버섯과 기미, 잔주름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황금 조합 3가지는 제가 정말 아끼는 분들에게만 살짝 알려드리던 방법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사실 바세린은 병원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연고 기제입니다. 피부과에서 처방하는 많은 연고의 베이스가 바로 이 바세린 성분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안전하고 그만큼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는 쉽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000원짜리 바세린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이 안 팔리기 때문입니다. 화장품 회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진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진실을 여러분께 낱낱이 공개하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쉽게 알려주지 않고 화장품 회사는 더더욱 숨기고 싶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피부 건강을 위해 저는 오늘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피부에 왜 주름이 생기는지 그 진짜 원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름은 그냥 나이가 들면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왜 생기는지를 정확히 알면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피부 속에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콜라겐을 쉽게 설명드리자면 피부를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철근 콘크리트가 건물을 단단하게 지탱해 주는 것처럼 콜라겐이 우리 피부를 팽팽하게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콜라겐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20대 중반부터 콜라겐 생성량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해서 6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도 안 되는 양만 남게 됩니다. 기둥이 절반으로 줄어드니 당연히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인데요. 이것을 쉽게 비유하자면은 철이 녹쓰는 것과 같습니다. 쇠붙이를 오래 방치하면 녹이 슬면서 부식되잖아요. 활성산소가 바로 우리 피부 속 콜라겐을 그렇게 갉아먹습니다. 자외선을 많이 쬐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수면이 부족하면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 평생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의 피부에 주름이 더 빨리, 더 깊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분 손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피부는 원래 수분을 촉촉하게 머금고 있어야 탱탱함을 유지합니다. 마치 포도알처럼요. 싱싱한 포도알은 탱글탱글하잖아요.
그런데 수분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쪼글쪼글한 건포도가 됩니다.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피부의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집니다.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피부가 쪼그라들고 그것이 바로 잔주름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름의 세 가지 주범은 콜라겐 감소, 활성산소, 그리고 수분 손실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잡아야 주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평소에 쓰는 화장품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화장품은 피부 겉면만 코팅할 뿐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벽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래된 집의 벽에 금이 가고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새 벽지를 덧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깔끔해 보이겠지만 벽 안쪽에 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새 벽지 위로도 금이 드러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화장품이 바로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피부 표면에 막을 씌워서 당장은 매끄러워 보이게 만들지만 피부 속 깊은 곳에서 무너지는 콜라겐층까지는 손을 쓰지 못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화장품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들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의 피부는 젊은 분들에 비해 훨씬 얇고 예민합니다. 강한 화학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바르면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피부 장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비싼 화장품이 꼭 좋은 화장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장품 가격에는 실제 성분 원가보다 광고비, 포장비, 유통 마진이 훨씬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고가 화장품이라고 해서 그 안에 수십만 원어치의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화장품 성분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고가의 명품 화장품에도 바세린과 같은 계열의 성분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핵심 성분은 비슷한데 포장과 브랜드 값으로 가격이 몇십 배씩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화려한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 피부에 효과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세린은 도대체 어떤 물질일까요? 바세린은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에 발견되었습니다. 1850년대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유전지대에서 일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석유를 뽑는 기계에 끈적끈적한 젤리 같은 물질이 달라붙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석유 작업을 하다가 손에 상처가 나면은 일꾼들이 이 끈적끈적한 물질을 상처에 바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상처가 빨리 낫는다고들 했습니다. 이 청년은 호기심이 생겨서 이 물질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정제 과정을 거쳐 순수한 형태로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바세린입니다. 바세린의 정식 명칭은 페트롤라툼입니다. 석유에서 추출한 성분을 정제해서 만든 젤리 형태의 물질입니다. 이 바세린은 발견 이후로 150년이 넘도록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피부 보호제로, 상처 연고의 기제로, 그리고 수많은 화장품과 의약품의 베이스로 쓰여왔습니다. 바세린이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바세린은 피부에 바르면 얇은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이 보호막이 피부 속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동시에 외부의 세균이나 자극 물질이 피부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차단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바세린은 우리 피부에 투명한 비닐하우스를 씌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의 수분과 온기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바깥의 찬바람과 먼지는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요. 이것이 바로 바세린이 피부 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세린이 석유에서 나온 거라 몸에 해롭다더라. 바세린 바르면 암에 걸린다더라. 이런 소문 때문에 바세린 사용을 꺼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 기회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대로 정제된 바세린은 안전합니다. 물론 원료 자체는 석유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제 과정입니다. 우리가 먹는 식용유도 원래는 콩이나 옥수수에서 나온 기름이지만 정제 과정을 거쳐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요. 바세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유에서 추출한 원료를 여러 단계의 정제 과정을 거쳐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이렇게 정제된 바세린은 미국 식품의약국과 유럽연합에서 모두 안전하다고 인정한 성분입니다. 실제로 바세린은 입술 보호제, 아기 기저귀 발진 연고, 상처 치료 연고 등 피부에 직접 닿는 수많은 제품에 사용됩니다. 만약 정말로 위험한 물질이었다면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정제가 제대로 된 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유명 브랜드의 바세린 제품들은 모두 엄격한 품질 기준을 통과한 것들이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너무 저렴한 제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마트나 약국에서 파는 정식 바세린 제품은 안전합니다. 150년 넘게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해온 검증된 제품이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바세린이 어떻게 우리 피부에 작용하는지 핵심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세린을 바르면 피부에 수분이 공급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바세린은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분을 봉인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세린 자체에는 수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바세린의 역할은 우리 피부 속에 이미 있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입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뜨거운 국을 끓여서 그릇에 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두면 국이 금방 식어버립니다. 열기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뚜껑을 덮으면 어떨까요? 국이 훨씬 오래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바세린이 바로 이 뚜껑 역할을 합니다. 피부 속 수분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는 폐쇄성 보습이라고 합니다. 피부 표면을 막아서 수분 손실을 차단하는 방식의 보습입니다. 이 폐쇄성 보습 효과가 바로 바세린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바세린은 피부 수분 손실을 98%까지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보습제보다도 뛰어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바세린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피부에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바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안 직후 물기가 마르기 전에 또는 이제 수분 에센스나 토너를 바른 직후에 바세린을 덧바르면 그 수분을 꽉 가두어 둘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세린 활용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바세린이 어떻게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름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수분 손실입니다. 피부 속 수분이 빠져나가면 피부가 쪼그라들면서 주름이 생깁니다. 바세린은 이 수분 손실을 막아줍니다. 피부 속 수분이 유지되면은 마치 물을 먹은 건포도가 다시 통통해지는 것처럼 피부도 탱탱함을 되찾습니다. 물론 이것이 영구적인 주름 제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수분을 유지해주면 잔주름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특히 건조함 때문에 생긴 잔주름에는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피부 장벽 회복입니다. 우리 피부 표면에는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 보호막이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데요. 나이가 들면은 이 보호막이 약해집니다. 보호막이 약해지면은 수분도 쉽게 빠져나가고 외부 자극에도 취약해집니다. 바세린을 꾸준히 발라주면 이 피부 장벽이 회복됩니다. 손상된 보호막 위에 바세린이 임시 보호막 역할을 해주면서 그 아래에서 피부 스스로 재생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세린을 바르면 수분이 유지되고 수분이 유지되면은 피부 장벽이 회복되고 피부 장벽이 회복되면 잔주름이 완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세린이 주름 개선에 효과를 보이는 메커니즘입니다. 물론 깊게 패인 주름까지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건조함으로 인한 잔주름,
눈가의 미세한 주름들은 분명히 개선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급스러운 조명 아래 진열된 화장품들, 예쁜 병에 담긴 크림들, 그리고 그 앞에 붙어 있는 가격표를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작은 크림 하나에 50만 원, 100만 원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비싼 명품 화장품들의 성분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바세린과 같은 계열의 성분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화장품 성분표에서 페트롤라툼, 미네랄 오일, 파라핀 같은 이름을 찾아보세요. 이것들이 모두 바세린과 같은 석유 유래 보습 성분들입니다. 고가의 명품 안티에이징 크림에도 수분 크림에도 이 성분들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분들의 보습 효과가 그만큼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명품 화장품에는 다른 고급 성분들도 추가로 들어갑니다. 각종 식물 추출물, 펩타이드, 비타민 유도체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보습의 핵심은 결국 바세린 계열 성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수십만 원을 써야 할까요? 3,000원짜리 바세린으로도 핵심적인 보습 효과는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 재료들을 더하면은 명품 화장품 못지않은 영양과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비싼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쓰면 3,000원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바세린과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천연 재료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니어 분들의 피부는 젊은 분들에 비해 유분막이 얇고 건조함을 더 강하게 느끼십니다. 그래서 바세린의 밀폐력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재료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보습의 끝판왕, 바세린과 꿀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제가 가장 추천하는 황금 조합입니다. 시니어 피부의 고질적인 문제인 속당김 해결에 탁월합니다. 꿀은 천연 보습제이면서 동시에 항균 작용이 뛰어납니다. 바세린이 꿀의 영양분을 피부 깊숙이 가두어 두기 때문에 팩을 하고 나면은 피부가 매우 쫀득해집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꿀 한 큰술에 바세린 3분의 1 티스푼을 섞으시면 됩니다. 꿀과 바세린이 잘 섞이지 않을 수 있는데 꿀을 살짝 미지근하게 데워서 섞으면 훨씬 잘 섞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세안 후 피부가 쩍쩍 갈라지는 극건성 피부에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미와 잡티 완화에 좋은 바세린과 들깨가루 조합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검버섯이나 기미가 고민이시라면 이 조합을 활용해 보세요. 들깨가루에는 비타민 E와 미바에게 도움이 되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바세린과 섞으면 가루 입자가 피부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영양 흡수를 돕습니다. 만드는 법은 들깨가루 한 큰술에 우유 반 큰술, 바세린 3분의 1 티스푼을 섞으시면 됩니다. 이 조합은 피부 톤이 칙칙하고 잡티가 고민이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피부 진정과 수분 충전에 좋은 바세린과 알로에 젤 조합입니다. 피부에 열감이 있거나 예민해져 있을 때 사용하는 수분 폭탄 조합입니다. 알로에는 즉각적인 수분을 공급하고 진정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알로에 젤만 바르면 금방 증발해 버립니다. 바세린을 섞으면 수분이 증발하지 못하게 막아서 장시간 촉촉함을 유지합니다. 만드는 법은 시판용 알로에 젤 2큰술에 바세린 반 티스푼을 섞으시면 됩니다. 이 조합은 야외 활동 후 피부가 화끈거리거나 얼굴에 열이 자주 오르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천연팩은 15분 이상 붙이지 마세요. 바세린을 섞은 팩은 밀폐력이 너무 좋아서 오래 붙이고 있으면 오히려 피부의 열 배출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가 가장 적당하며 팩이 끝난 후에는 잔여물이 남지 않게 꼼꼼한 물 세안을 잊지 마세요. 앞서 천연 재료와의 조합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기존에 사용하시는 화장품과 바세린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히알루론산과 바세린의 수분 자석 공법입니다. 히알루론산은 자기 몸의 1000배에 달하는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분입니다. 히알루론산이 수분을 공급하고 바세린이 그 수분이 증발하지 못하게 꽉 잠그면은 수분 잠금 효과가 나타납니다.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세안 후 물기가 살짝 있는 상태에서 히알루론산 앰플이나 토너를 충분히 바릅니다. 그리고 피부에 흡수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즉시 바세린을 면봉 크기만큼 덜어 얇게 펴 바릅니다.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두 재료를 미리 섞기보다는 히알루론산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덧바르는 순서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레티놀과 바세린의 자극 완화 공법입니다. 레티놀은 비타민 A 성분으로 주름 개선에 탁월합니다. 하지만 시니어 분들의 얇은 피부에는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따가움이나 각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바세린이 피부 보호막 역할을 하여 레티놀의 강한 자극을 완화하고 피부 건조를 막아줍니다. 사용법은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먼저 일반 보습 로션을 바릅니다. 그 위에 레티놀 크림을 아주 소량 쌀알 크기만큼 바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덧발라 마무리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레티놀은 빛에 약하므로 반드시 밤에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레티놀을 처음 쓰시는 분이라면 격일로 사용하시면서 피부 적응 기간을 가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달팽이 크림과 바세린의 영양 재생 공법입니다. 이 달팽이 점액 성분은 피부 재생과 탄력에 도움을 줍니다. 이 달팽이 크림 특유의 끈적임이 바세린과 만나면 오랫동안 지속되는 고영양 팩 같은 효과를 냅니다. 사용법은 수면 팩 활용법입니다. 손바닥의 달팽이 크림 한 회 사용량과 바세린을 3대1 비율로 섞습니다. 잠들기 전 얼굴 전체에 도톰하게 바르고 수면 팩처럼 활용합니다. 이 조합은 피부가 유독 푸석하고 기운이 없어 보일 때 주 2회에서 3회 정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바세린은 얼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위별 활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목 부위입니다. 목은 얼굴만큼이나 나이가 드러나는 부위입니다. 목에 가로로 생기는 주름, 흔히 목걸이 주름이라고 하죠. 이 주름이 깊어지면 나이가 훨씬 들어 보입니다. 목에 바세린을 바를 때는 아래에서 위로 턱 방향으로 쓸어 올리듯이 발라주세요. 목 피부는 얼굴보다 더 얇고 예민하기 때문에 부드럽게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손등입니다. 손은 얼굴 다음으로 나이가 많이 드러나는 부위입니다. 손등에 바세린을 바르고 면장갑을 끼고 주무시면 다음날 아침 손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발뒤꿈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라지고 거친 발뒤꿈치에 바세린을 두껍게 바르고 양말을 신고 주무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각질이 많은 팔꿈치나 무릎에도 바세린이 효과적입니다. 이 부위들은 피부가 두껍고 건조하기 쉬운데 바세린을 꾸준히 발라주면 부드러워집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바세린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세린의 강한 밀폐력이 오히려 모공을 막아서 뾰루지나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얼굴 전체보다는 눈가나 입가 같은 건조한 부위에만 소량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드름이 있거나 피부에 염증이 있는 부위에는 바세린을 피하세요. 밀폐력이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 외출하실 때 바세린을 두껍게 바르는 것은 피해주세요. 바세린 위에 햇빛이 닿으면 피부가 더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주로 밤에 자기 전에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밤에 사용하세요. 바세린은 밤에 피부가 재생되는 시간에 사용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기 전 세안 후에 바르시고 밤새 피부가 촉촉함을 유지하도록 해주세요. 둘째, 소량만 사용하세요. 바세린은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많이 바른다고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얇게 펴 바르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너무 두껍게 바르면 오히려 피부가 답답해지고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수분 위에 바르세요. 바세린은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봉인하는 것입니다. 세안 후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또는 토너나 에센스를 바른 직후에 바세린을 덧바르셔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대로 써야 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바세린은 만능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꾸준히 사용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바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 2주에서 한 달은 꾸준히 사용해 보세요. 특히 오늘 알려드린 천연 재료 조합들, 꿀과 들깨가루와 알로에 젤, 이것들을 활용하시면 더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검버섯과 기미, 잔주름 때문에 거울 보기가 싫으셨던 분들, 비싼 화장품을 써도 효과를 못 느끼셨던 분들, 오늘부터 3,000원짜리 바세린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꿀과 바세린 조합으로 보습팩을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들깨가루를 섞어서 기미 완화에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피부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주름이 생기고 기미가 생기는 것도 세월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관심과 꾸준한 노력으로 우리는 충분히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이 여러분의 피부에 그리고 마음에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